갤럭시 중에서는 단연코 최강 가성비를 지닌 제품이 22만 8천원 정도예요. 그저 놀랍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원더키즈아카이브 7입니다. 오늘은 삼성 갤럭시 M30S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보죠. M 시리즈는 우리나라에서는 익숙하지 않죠. 국내는 M20밖에 판매를 안 하는데 나름대로 인도 시장에서 무너져가고 있는 점유율을 올리고 있는 가성비 라인업입니다. 전면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어요. 거의 이제 세계 표준이라고 해도 될 만큼 화면이 있고 물방울 노치가 있고 뭐 밑에 베젤이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뒤쪽도 별로 특이할 만한 건 없어요. 카메라 있고 지문인식 센서 있고 삼성 로고 있고 뭐 요거는 그냥 플라스틱입니다. 사실 그래서 별로 고급스럽지는 않은데 덕분에 6000mAh라는 미친 배터리를 넣고서도 178.3g에 불과하죠. 당연한 얘기지만 방수방진 같은 건 안 됩니다. 자, 지문인식 센서나 안면인식을 통해서 이렇게 잠금을 해제하면 되는데 디스플레이는 그냥 평범해요. FHD 플러스 해상도에 여기 노치 들어가 있고요. 화면 모드, 선명한 화면, 자연스러운 화면 이렇게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밑에 베젤이 조금 있는 편이기는 한데 뭐 이 정도 가격대에서 크게 신경 쓰일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신경 쓰일 만한 부분은 성능인데 엑시노스 9611에 4GRAM에 64GB 혹은 6GRAM에 128GB 스토리지 중에 선택하실 수 있어요. 당연히 마이크로SD 카드로 확장되고 듀얼 심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심카드 2개와 마이크로SD를 동시에 쓸 수도 있고요. 근데 이번 것도 최적화가 영 별로예요. 뭐 기본적인 기능에는 문제는 없는데 프레임 같은 게 조금 끊기고요. 이런 애니메이션 같은 거 뜰 때도 물론 0.5배기는 한데 똑같은 설정으로 해놓은 다른 기계들과 비교해봐도 좀 뭔가 묘하게 프레임이 끊기고 뭔가 쓰면서 부자연스럽다라는 느낌을 계속 받게 됩니다. 인터페이스는 보시는 것처럼 원 UI가 들어가 있고요. 1.5여가지고 애지간한 기능들은 다 들어가 있고 심지어 빼기 딱 좋은 이 모션 및 제스처에 들어서 화면 켜기, 두 번 눌러 화면 켜기 이런 것들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굳이 없는 걸 따지자면 전원 버튼 2번 빠르게 눌러가지고 카메라 켜는 기능이 없는데 이건 아마 인도판이어가지고 인도판은 전원 버튼 3번 누르면 112에 전화 걸리거든요. 그것 때문에 겹쳐서 없는 것 같고 원플러스도 이것 때문에 뺐었거든요. 그리고 이 버튼 누를 때나 기본 키보드에서 타이핑할 때 햅틱 진동 피드백이 없다는 거 정도 그냥 일반 모터로도 구현할 수 있는 건데 삼성은 꼭 빼주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심각한 거는 얘가 조도 센서가 없어요. 사실 M 시리즈나 A 시리즈 저가형에서 가끔 보이는 부분이기는 한데 분명히 밝기 최적화라는 옵션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 위에 조도 센서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전면 카메라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전면 카메라가 보기에 대충 허연 것 같으면 밝겠거니 어두운 것 같으면 어둡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밝기를 조절하는 건데 당연한 얘기지만 정확하지 않을 것 같죠? 실제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반응도 훨씬 굼뜨고 어두운 데서 켰을 때 눈뽕 당하는 일도 상당히 많고요. 더 최악은 이게 배터리를 생각보다 제법 쓴다는 거예요. 전면 카메라를 계속 켜는 거니까 프라이버시 쪽 입장에서도 좀 깨름직하긴 한데 뭐 그건 지금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방에 불 껐을 때 Always On 디스플레이가 제정신 못 차리고 계속 환하게 밝게 빛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이 가격에서 바라진 않으셨겠지만 NFC 안 들어가 있고 마그네틱 삼성페이 당연히 안 되고요. 그럼에도 흥미로운 건 지금 요건 인도판인데 LG U 플러스는 됩니다. VoLT 아이콘은 안 뜨는데 VoLT는 돼요. 옵션에서 VoLT를 끌려고 해도 꺼지지도 않는 확실한 지원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카메라인데 뒤쪽에 이렇게 3개가 있죠. 뭐 이 디자인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뭔가 따라한 느낌 들 바에는 차라리 이렇게 이 카메라 섬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런 디자인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인터페이스는 뭐 그냥 평범한 편이에요. 별로 특별한 건 없고 메뉴는 되게 충실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진, 동영상, 슈퍼 슬로우 모션까지 되고요. 라이브 포커스, 프로, 옵션은 별게 없지만 프로, 파노라마, 야간 모드도 전용으로 있고 음식 모드도 들어가 있고요. 소프트웨어적으로 뭔가 크게 치사하게 한 부분은 없습니다. 밝은 곳에서는 사진이 꽤 잘 나오고요. 이게 테트라셀이어가지고 48메가픽셀인데 출력은 기본적으로 12메가픽셀이에요. 혹시 원하시면 여기를 눌러서 4:3, 48메가픽셀 이렇게 써있거든요. 이걸 누르시면 4800만화소로 저조도 품질은 좀 떨어지지만 촬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조도 품질 자체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해야 되겠는 게 크게 좋지가 않습니다. 야간 모드 소프트웨어적인 걸 떠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개 픽셀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성능을 개선하는 거기 때문에 야간에 조금 기대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이 다이나믹 레인지 같은 거 밝은 거 어두운 거 제어도 잘 못하고요. 밝은 데랑 어두운데 노출 차이가 많이 나는 거. OIS가 없어도 충분히 커버가 되는 기종들도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두운 곳에서 사실 삼성폰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그러긴 하는데 어두운 곳에서 꽤 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 문제는 초점을 잘 못 맞춰요. 제가 최근에 초점 얘기는 거의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초점 맞추는 게 빠르지도 않은데 조금만 광량이 떨어지는 데서는 굉장히 부정확해요. 여기 이렇게 하면 초광각 카메라도 있는데 초광각 카메라도 뭐 그렇게 크게 인상적이지는 않고 뭐 그럭저럭 쓸만한 뭐 초광각은 제 디테일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느낌을 담는 게 중요한 거죠. 사실 이쪽에 있는 라이브 포커스 뒤쪽에 5메가픽셀짜리 심도 센서를 이용해서 하는 요것도 처리가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래도 전면 카메라 32메가픽셀 전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꽤 선명하게 잘 나오는 편입니다. 다음으로는 음향인데 반갑게 아래쪽에 3.5mm 이어폰 잭이 자리 잡고 있죠. 출력은 그냥 평범하고요. 아마 공통적으로 들어간 스피커일 텐데 얘 같은 경우에도 베이스가 없다시피 하고 고음이 좀 너무 세게 들어갑니다. 최대 음량에서는 귀가 좀 따가울 정도로.
튜닝을 좀 다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하지만 누가 뭐래도 M30S의 가장 중요한 점은 배터리죠. 몇 미리? 이거 봐. 이거 또 조도 센서 또 이거 똑바로 작동 안 하잖아요. 이 밝기에서 이렇게 어두워질 이유가 없는데 여하튼 4000mAh? 아니죠. 5000mAh? 아니죠. 6000mAh가 들어가 있어요. 6000mAh 배터리가 얼마나 가느냐? 생각보다 오래 가진 않습니다. 화면 켜진 시간 기준으로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예요. 생각보다 오래 안 가죠. 사실 바로 전에 했던 모토 G7 파워 같은 경우에 막 12시간 이렇게 갔는데 물론 뭐 해상도나 성능 차이가 약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아요. 삼성 기계들이 전반적으로 배터리 최적화가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최적화만 잘 됐으면 훨씬 잘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일반적으로 이틀 쓰시는데 문제 없으실 거예요. 저는 와이파이 안 쓰고 LTE에다가 흰색 화면으로 웹서핑을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틀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충전 아래쪽에 USB-C 포트로 하는데 30분에 25%, 1시간에 47%, 1시간 만에 68%, 2시간에 89%, 완충에는 2시간 반 가까이 걸립니다.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6000mAh라는 미친 용량을 생각해보면 뭐 그렇다고 이 20몇만 원짜리에다가 25W, 45W 충전을 넣어달라고 할 수도 없고 뭐 그냥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싶긴 해요. 사실 절반만 차도 하루 가니까요. 자, 요즘 말씀드렸으니까 결론을 내드릴게요. 갤럭시 M30S 여러 가지 부분에서 꽤 평범한 폰이에요. 48메가픽셀이라는 숫자로 놀라시기에는 이미 여러 단말 기에서 채용을 했었고 이 가격대에서 이거보다 사진 잘 나오는 폰들도 제법 많고요. 성능도 이런 체감이 들 정도의 사양이 아닌데 최적화가 부족해서인지 뚝뚝 끊기는 듯한 자연스럽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하지만 배터리 분명히 최적화가 좋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여전히 훌륭한 배터리 성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제가 불평을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정가 기준으로 16,000루피예요. 16,000루피면 우리나라 돈으로 26만 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경우에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할인을 하고 있어서 14,000루피 정도밖에 안 해요. 그게 얼마인지 아세요? 22만 8천 원 정도예요. 그저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기기의 소재라든지 순정 인터페이스를 더 선호하신다든지 하면은 비슷한 가격대에 다른 옵션들이 충분히 있어요. 하지만 삼성 갤럭시 중에서는 단연코 최강 가성비를 지닌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취향의 제품은 아니에요. 뭔가 최저가보다는 때려 박아가지고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치사하게 이렇게 조도 센서 빼고 그 몇 푼이 난다고 사람을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 수가 있는지 이런 거 진짜 기분 나빠서 제 취향의 제품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추천하냐고 물어보시면 전 추천한다고 대답해 드릴 거예요. 이런 가격에 이런 성능의 갤럭시를 어디서 사시겠습니까? 일단 확실한 건 우리나라는 아니죠. 우리나라는 아마 안 팔 거예요. 지금 인도에서 사시거나 아니면 중국에도 나와 있거든요. 아마 롬을 갈면은 구글이나 한국 사용에 문제가 없을 텐데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구매 웹사이트 추천 같은 걸 제외한 부분에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끝.